다가오는 3.1절 기념 행사가 LA 지역에서는 둘로 쪼개져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과 미주 광복회 두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각자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값이 상승하고 몰기지 이자율도 상승하면서 이번 달 주택 구입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LA 한인타운의 부동산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만간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가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뉴멕시코와 워싱턴 주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옆 나라 폴란드에서 물품을 사서 들여오는 등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사진작품으로 묘사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팝과 한국의 전통 무용을 결합시킨 뮤직비디오를 선보였습니다. 네,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조만간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모두 해제할 전망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3.1 독립운동은 물론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중요 국경일인 3.1절. 이 다가오는 3.1절 기념 행사가 LA 지역에서는 둘로 쪼개져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과 미주 광복회, 이 두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각자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LA 한인사회가 매년 기념해온 주요 국경일인 3.1절. 여러 한인단체가 한 장소에 모여 함께 기념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3.1절 기념행사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과 미주 광복회 두 단체가 3.1절 행사를 각자 다른 곳에서 치르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만큼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갑자기 광복회가 나서 3.1절 행사를 주도하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광복회에서 이전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 항상 행사할 때 같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 김준배 회장이 갑자기 광복회에서 이걸 3.1절을 하겠다 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에 대해 광복회는 대한민국민회가 말을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광복회가 3.1절 행사 개최를 주도할 뜻을 밝혔고 대한민국민회가 동의했었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가 진행된 상황에서 대한민국민회가 갑자기 행사 개최나 공동주최 모두 불가하다고 통보해왔다는 겁니다. 슈퍼들이 남들이 보면 이거 둘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 같은 인상이 드니 같이 공동으로 해라.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또 거절을 했어요. 저는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말씀도 드렸고 근데 그쪽에서 거절한 거지. LA 초용사관은 일단 두 단체 간 대화를 유도해 이번 사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간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또는 그런 이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 단체에 대해서 물밑에서 저희가 최대한 잘 말씀드리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도록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국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해야 할 3.1절 행사가 한인단체 간 주도권 싸움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 2019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도 크게 오르고 모기지 이자율도 상승하면서 최근 주택 구입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은 예외라고 합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모기지은행협회가 발표한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약 4.05%, 무려 4%를 넘는 높은 이자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모기지 이자율에도 LA 한인타운 지역 주택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5%를 웃도는 모기지 이자율에도 총 주택 거래량은 118채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3%를 밑돌았던 지난해 3분기 평균 거래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자 조금 올라가도
still historically low 이자예요. Still Hancock Park 쪽에서는 사람들은 많이 still 관심이 있죠. 제 컨도는 좀 더 잘 팔리죠. 한인타운은. 모기지 이자율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조금씩 상승해도 높은 구매 수요로 거래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한인타운으로 몰려드는 타인종이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인분들은 이제 좀 아이들이 크고 학군이 필요하면 이제 외곽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데 비해서 타인종의 젊은 분들, 싱글이나 아니면 이렇게 커플들, 집 하나 매물 이제 리스팅 올리면 복수 오퍼가 많이 들어오고요. 전문가들은 식당이나 유흥시설이 많고 베버리힐즈나 다운타운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만큼 한인타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매매 건수는 65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인 12월보다 무려 6.7%나 급증해 최근 1년 사이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조만간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가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 마스크 의무화 지침은 남겨두는 주가 많았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곧 해제될 전망입니다. 최근 뉴멕시코와 워싱턴주가 마스크 의무화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주 차원의 마스크 의무화는 조만간 사라지게 됐습니다. 미셸 루안 그리썸 뉴멕시코 주지사는 어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즉각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안 그리썸 주지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이 효과가 있었다며 학교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도 3월 말에는 학교를 포함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모두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50개 주 가운데 마스크 의무화 폐지 계획을 내놓지 않은 곳은 하와이주가 유일하게 됐습니다. 최근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해왔던 민주당 성향의 주들이 앞다퉈 마스크 의무화를 풀거나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는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현재까지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폐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북가주 나파밸리 와이너리를 인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내 와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와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한국 재벌들이 미국 와이너리 인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북가주 나파밸리에 위치한 쉐이퍼 포도밭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도 남가주 테미큘라 지역에 100에이커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매년 40만 병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재만 씨도 나파밸리에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 와인 소비 시장이 맥주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8억 4천만 달러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와인 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국 와이너리 인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대한항공 미 서부 지점장에 서종우 감사실장이 부임했습니다. 서 지점장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공편을 확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리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데믹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그 여객기 정상화하는 데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고 올해 51살인 서종우 신임 지점장은 지난 1996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뉴욕 지점장과 경영관리 팀장 그리고 감사실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옆 나라 폴란드에서 물품을 사서 들여오는 등 이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폴란드에서 임상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가르는 국경 검문소 앞을 지나는 차량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 물품을 사서 국경을 넘어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차량들이 4-5km 길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굳은 표정에선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To walczycie z nimi? Nie rozumiem. Musi walczyć. Będę walczyć, a co robić? Walczyć, tak? A, no to trzeba, prawda? No jakby do was nie przyszli, by nie walczyli?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선 어제도 정부군과 친러 반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의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어린이집까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Такое разрушение, да, это, ну как, обстрелы были, но вот такое первый раз. 현재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우리 재외국민 수는 100명 남짓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서 폴란드까지 임대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걸 타고 빠져나온 우리 국민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음 주말까지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한국대사관은 국경도시 푸세미실에 임시 상황실을 마련하고 만일의 탈출 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전직 미국 대사에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뒤 스탠퍼드 대학에서 유럽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스티븐 파이퍼 전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Kremlin seems to have left open the door ajar a little bit for a diplomatic off-ramp. There's still a significant risk of a Russian military attack on Ukraine. 현재 벨라루스에서 훈련 중인 러시아 군대는 북한과 가까운 극동에서 파견된 부대로 이들이 돌아가야 긴장 완화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come 7,000-8,000 kilometers. Get those forces heading home. That would begin to, I think, mark a de-escalation of the crisis. 위성국이 없으면 안보에 위협을 받는다는 푸틴의 편집증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Russia still has this almost 19th century view that it needs to have this buffer zone between Russia and the West. They're looking at ways to bring Ukraine back into their orbit. I think is a certain degree of paranoia. 지난 2014년엔 불과 31%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나토 가입을 찬성했지만 지금은 60%에 육박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돈바스 내전을 부추기면서 민심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폭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략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Done is they've taken away the ability for the Russians to create some pretext. 러시아의 의도를 사전에 낱낱이 알려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폴란드에 배치된 미군을 비롯해 동유럽에 파병된 나토군은 그대로 러시아의 옆구리를 겨누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교전을 벌인 돈바스 지역 친러 반군 세력이 관내 주민들을 러시아로 대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주요 인사들은 침공을 정당화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현지 시간 어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지역은 정부군과 분리주의 친러시아 반군 간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친러 분리주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관내 주민들을 러시아로 대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Просим дать критическую оценку преступным действиям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Вооруженное формирование Украины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пытается посеять страх и панику среди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대로 반군이 공격을 하는 거라 주장하고 있어서 이런 주민 대피 조치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정부군과 전면전을 치르기 위한 사전 준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한 서방 고위급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위협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이런 도발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정당화하려는 이미 준비된 거짓 도발 시나리오라는 비판이 큽니다. Russia takes aggressive action to ensuring there will be severe consequence in terms of the economic sanctions we have discussed.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분쟁 종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에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사진 작품으로 묘사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팝과 한국의 전통 무용을 결합시킨 뮤직비디오를 선보였습니다. 문화 소식 이사면 기자입니다. 바람과 눈비에 의해 녹이 쓴 금속판들. 페인트가 벗겨진 금속판들을 통해 오랫동안 존재해왔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녹슨 금속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현상이 예술을 창조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된 후 변하는 모습을 추상적 표현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That the rust was just an object of beauty. And so I'm not trying to take a photograph of something I see that's rusted. It's just that something about that rust brings forth the sense of it. 중장비로 나무를 깎은 후 긴 시간을 통해 완성한 나무 조각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목조는 아름다움과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s just the same like expression of something floating and something very like light, you know. And then I really like the way it looks in the exhibition here, and it's just really I really like the idea of putting them into the show too, to show kind of a little bit of the process. 한국문화원은 She's Gone의 가수 밀젠코 마티예비치의 신곡 Trust in Love 제작에 참여해 한복과 한국의 전통 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밀젠코가 신곡 제작을 위해 LA 한국문화원에 한국적인 소재를 담은 뮤직비디오 작업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밀젠코 마티예비치 신곡 Trust in Love는 오는 3월 2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리앤리 갤러리에서는 소장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새싹과 만발한 꽃들은 봄이 가까웠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앤리 갤러리는 제1회 시니어 미술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55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 분들한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공모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뉴가와 하버드 블루버드 코너에 위치한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지난 2004년 당시 한인타운을 관할하던 다이앤 왓슨 연방 하원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탄생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지난 2016년 어반커머스가 한인 소유 공동투자 그룹으로부터 매입한 뒤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가 렌토미라지의 첫 주택단지를 조성합니다. 디즈니는 디즈니를 설립한 월트 디즈니가 과거 거주했던 곳과 가까운 렌초 미라지에 스토리 리빙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미 전역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과 콘도미니엄 등을 지어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유방 확대 수술을 하다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한인 의사가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18세 여성이 김모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방 확대 수술을 받다가 마취 도중 심장 마비를 일으켰지만 즉각적인 응급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혼수 상태에 빠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급 가중폭행과 과실치사 등 2건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전문 업체인 엠코 테크놀로지 김주진 회장이 모교인 펜실베니아 대학에 2,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이 기부금은 한국학 연구센터 설립과 조셉 로더 경영국제문제연구소 내 한국학 기금 조성, 신경혈관 수술 프로그램 개설, 그리고 경영대학원 와튼스쿨 기금 지원 등에 쓰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지난 2011년에도 60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PG&E 요금이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PG&E의 가격 인상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가정의 경우 월 평균 16.37달러, 기업이나 소기업은 10% 이상 오르게 됩니다. 네, LA 통합교육부가 야외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결국 해제한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마스크 해제 지침에도 교육부는 그동안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 뉴포트 비치와 치노힐스 같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마스크 착용에도 자유를 줘야 한다며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교육부가 결국 해제한 겁니다. 학부모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